임종석도 컷오프, 명문외관 뽑았다. 지금의 민주당 상황과 갈등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피칠갑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스토리 이야기는 바로 이 피칠갑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입니다. 민주당의 의총장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의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땐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발언 안 하셨나요? 홍영표 의원님이 있었는데 밀지 마요. 권종목 실장 허덕 관련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에 대한 의총에서 좀 여러 의원님들 반발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안 주시나요? 오늘 원래 의총 안 오기로 하셨는데 의총 다시 참석하기로 하신 이유는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긴 피칠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으니 무슨 말을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면전에서 의총장에서 어떤 얘기들, 어떤 성토들이 나왔길래 이 대표 표정이 이랬을까요? 홍영표 의원, 남의 가죽을 벗기고 피칠갑된 손으로 웃으면서 빵점을 얘기하느냐. 이 대표 면전에서 피칠갑. 서른 의원, 대표직 내려놓고 총선 출마도 하지 말고 물러나라. 감옥 가는 게 뭐가 두렵냐. 오영환 의원, 정상적으로 선거 치를 수 있겠나. 조정식, 김병기 물러나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의총장에 참석했던 박용진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세요?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특히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져요.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명확하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문제가 되는 업체를 끼워 넣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한 배경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책임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대표의 가족은 안 바뀌냐 이런 발언하셨다고 했는데 좀 당 지도부의 아니 그거는 이제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당 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큰일 났다. 박용진 의원의 저 발언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김영주 의원께 묻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17대 때 민주당 의원을 하신 선배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많은 선거를 치렀고 개파 간의 갈등도 많았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 피칠갑, 이 뜻은 온몸에 피를 다 두른 것 같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과거에 사실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전 총리를 컷오프 시킨 그런 충격적인 일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든 이재명계 이외의 반대 세력을 저렇게 말하자면 뭐 이철희 수석이 얘기한 대로 조리돌림하고 내쫓는 그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의총 때는 척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 예상했던 100%가 적중되는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 그대로 말을 만들었잖아요. 친명 행제, 비명 행사가 그대로 가시화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또 그동안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총리 소위 멘토라고 하는 분의 그래도 당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 통합적인 공천과 운영 이 말을 그냥 보란 듯이 그냥 내던졌다. 이해찬,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전직 대표, 총리를 지냈던 분들, 네.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들의 비판에도 무시하고 이 대표 식으로 가고 있다. 네.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랬던 적이 없죠.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말하자면 그 비주류들을 생존시켜주면서 그나마도 상징적으로라도
민주정당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동안의 역사라고 보면 민주당이 이랬던 적은 없었다. 이제는 완전한 그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루비콘강을 걷는 거 아닌가. 예.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제 이재명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것처럼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명계들이 말하는 손에 피칠갑을 한 채 빵점 맞았다고 웃더라라는 장면은 이 장면을 말합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빵점 맞은 분도 있더라라면서 웃는 이 장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악의 장면으로 꼽았는데 당장 민주당 내부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 눈에는 손에 피칠갑을 한 채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박성규 차관님, 네. 청와대에도 계셨고 당에도 계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없죠. 민주당 입장이든지 아니면은 국민의 입장이든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치 발전을 기대하고 또 걱정을 하는데 어제 참담했죠. 저희들의 예상이 맞았죠. 예상이 맞았는데 대체로 예상이 맞으면 반가워야 하는데 반갑기보다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저는 예. 민주당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한 축에서 크게 담당해왔던 정통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려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재명 대표 아까 동료 중에 0점 맞은 사람도 있죠. 아까 웃는 모습. 그 모습에 어제 의총장에 안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타나면서 그때도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화면이. 두 가지 웃는 모습이 겹치면서 저분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분. 우리가 군사 독재 정부도 경험을 했고 권위주의 정부도 경험을 했어요. 그때 많이 했던 얘기가 강압 정치, 폭압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반대하는 상대들을 무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정치 형태, 비민주적인 후진적인 정치 형태로서 강압 정치, 폭압 정치를 했는데 어제는 자기 당의 자기 동료들을 향한 강압 정치, 폭압 정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왔거든요. 어제 그 상태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으로 가는 기초가 단단하게 놓여졌다 하는 거 하나 읽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구나. 이재명 대표가 의총장에 나와서 앉아서 듣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속도전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의원들에게는 나는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가겠다 하는 의지를 과시한 그 장면으로 보였는데 저는 이건 한번 좀 뒤에 돌아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반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예. 국회의원 당선되고 지역구 옮겨서 그리고 대표 나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표 경선에서 받았던 득표율이 78%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까지 벌었던 대표 경선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라고 자랑을 했었죠. 그날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서 견마지로 다하겠다고 했고 당선된 최고위원들하고는 나중에 뭐라고 선언했냐면 우리는 모두 친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자, 78%의 당원 일반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당선됐는데 어제의 결과, 이번 공천 결과로 보면은 결국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 잘못 선택된 결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합니다. 히틀러도 국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지도자였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당 법률이시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가지 관측이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할 거다, 지금처럼.
그런데 그 이전에 김영주 의원, 박용진 의원, 설훈 의원, 김한정 의원 등등등등등등 이 공천 반발이 상당했기 때문에 지난 의총에서는 이 대표가 오지 않았던 그 의총에서는 척살이라는 반발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겉으로라도 경선에는 붙여줄 것이다. 그게 반반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그 경선 겉으로 공정해 보이는 듯한 그 경선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쭉 유지해왔던 일관된 원칙대로 그대로 관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성동갑뿐만 아니라 지금 비판이 되고 있는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서 앞만 보고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의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대도 그랬고 당내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천 갈등이 어쨌든 첨예화됐고 이것 때문에 당의 위기론이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위한 마지막 수습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공감되었죠. 이것은 친문이냐 친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현재로서 민주당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공천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했고 특히 마지막에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도 있었다는 또 보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천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당초 확고한 원칙대로 그냥 하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반발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가고 책임지겠다. 이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떨어뜨리고 다시 말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반응들이 바로 이 피칠갑과 같은 반응들입니다. 안규백 의원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원장님, 임종석 전 실장은 왜 공천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를 의결하였다고. 그건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으로 위결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호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명 간의 전쟁 양상 조짐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적인 멘토로 표현됐던 이해찬 전 총리의 당부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종석은 살려둬라 라는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여러 보도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당부도 이재명 대표나 이 당 지도부가 이제는 제치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는 명문정당이다라고 했지만 과연 민주당 누가 이제 명문정당이다라고 할 수 있겠나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임 전 실장 등 3명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해찬 전 총리도 임 전 실장 공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해찬 말도 안 듣는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임종석보다 왜 전현희느냐라는 궁금증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앞서 누군가가 차은우 보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바 있는데 임종석보다는 전현희,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 안팎에서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원장 시절에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그러니까 방해하려 했던 것, 의혹이 있었죠, 당시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를 제보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려 했던 것, 굉장히 대비되죠. 김혜경 씨 법인카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지정하지 않으려 했고 청담동 가짜뉴스를 제보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려 했던 것. 이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의혹입니다.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친구 사이에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지 그런 걸 갖고 그래 라는 취지의 발언, 그때 그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변호인단, 저 변호인단에 보니까 성남시 고문 변호사가 2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얼마를 받았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예, 사회상규라는 말, 사회상규 때문에 괜찮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규정이나 관행이나 그런 정해져 있는 기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금품 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또 자신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중성동 갑 지역은 지금까지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